P인접 합사의 특성을 P인접 합사에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가 한쪽에는 P형 반도체가 있어서 한쪽에는 P형 반도체가 있어서 그 P형 반도체에 의해서 양봉을 갖게 되고 반대쪽에는 폭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사실은 전자들이 확산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P형 반도체에게 알루미늄을 도핑해 봤다라고 얘기하고 N형 반도체에게는 누구 인을 도핑해 봤다라고 얘기할게. 자, 그러면 N형 반도체에는 전자들이 확산이라는 걸 하게 되고 반대쪽에서 조금 속에 이동하게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접합점 부분에서 양봉과 전자가 채워지는 이런 형태를 갖게 돼. 그러면 알루미늄 전자를 얻었으니까 음이온의 형태를 갖게 되고 이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양이온의 형태를 갖게 돼. 그래서 더 이상의 양봉이 접근하는 어떤 전자가 이동하는 걸 막아버리는 층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지. 이게 제법 두꺼워서 자, 이렇게 정비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을 결핍층이라고 해요. 결핍층 또는 얘를 공핍층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보통 책은 공핍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자, 결핍층 또는 공핍층이라고 얘기해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녀석에게 갖게 되는 에너지 그림을 살펴보면 에너지 그림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죠. 자, 기본적인 형태에서 자, 여기에 뭘 형성해? 전도체를 형성하고 이쪽에 원자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 양봉을 갖는 녀석들은 주계 중위를 갖게 되지. 주계 중위를 갖게 돼서 실제 에너지 중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자,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는 밖에 중위를 갖게 돼서 얘가 주계고 얘가 밖에구나. 자, 이런 중위를 갖게 돼서 이런 에너지 장벽을 형성하게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부분에 공피층을 형성해 주게 되는 자이전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쪽에는 양봉이 존재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우리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의 특성을 한번 주고 그거에 대한 정류작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이오드의 주된 작용은 정류작용이야. 한쪽 방향만 전류가 뜬다라고 하는데 그 원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의 활용. 제목을 바꿔서 첫 번째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방향부터 가자. 자,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데 이쪽에 참고로 바이어스라는 말이 나와 있어. 전기 신호나 전기신의 전압이나 전류를 일정한 징유 또는 교류를 가해주는 것으로 가해진 전압이라는 뜻이라는 말을 많이 써. 그래서 순방향이라 그러면 P형 반도체 플러스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형태. 그리고 역방향이라 그러면 P형의 N형을 연결하고 P형의 N형, N형의 P형을 연결하는 경우들이
통해서 발제거리나 전하는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는 것들을 바이어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역방향으로 나타난 경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게 재밌어서 역방향 해드리는 거야. 순방향은 너무 그냥 순해서 편해서. 자, 순방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 화면이 있는데 T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연결할 때 말 그대로 역방향이라는 것은 반대로 연결했다는 얘기지, 그지? 반대로 연결했다는 얘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쪽에 양공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가 공급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에 전자들이 있는데 이 전자들이 어디로 가게 되니? 이쪽으로 오게 돼. 그러다 보니까 공기층의 두께가 어떻게 되니? 두꺼워지겠지. 맞아요? 공기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자, 얘도 에너지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에너지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그리고 페르미 에너지하고 저쪽에 복잡한 에너지 관계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자, 전체적으로 P형 반도체에서의 역방향이 걸리게 되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형성하게 돼요. 오케이? 에너지 주니까 들떠버려. 그리고 N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을 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얘네들이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양궁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P형 반도체 양궁들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양궁의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양궁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는 양궁을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없어서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방법이 가장 편리한 방법일 것 같고요. 자, 한편 순방향 바이어스 있죠. 자,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는, 자, 제대로 걸렸을 때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극이 연결되지,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쪽은 양극을 잡고 공급해주지,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거야. 자, 그리고 접합점 주변에서는 전자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 플러스나 E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양공과 결합을 하게 돼요. 근데 지속적인 전하원 반자가 공급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피층이 굉장히 얇아져요. 오케이? 공피층이 있어서 역전이가 걸려서
전자들이 이동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층이 얇기 때문에 투과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터널링 효과가 여기에서 생겨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그림을 살펴보면 에너지 그림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자, 얘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졌던 성체 에너지보다 어때도 낮은 성체 에너지로 피용 반도체는 내려와요. 그 N형 반도체는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이 중에 있는 전자들이 양공을 이동하기가 어때? 에너지를 보내면서 이동하기가 수월해지지. 그래서 결합이 되고 있는 거야. 이때 얘들이 갖는 띠 간격만큼의 에너지들을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다이오드는 열이 발생이 그래서 다이오드들이 뜨거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발열판을 갖게 돼요. 다이오드인데 급속한 발열이죠. 그러니까 발열판은 열이 많이 발생해요. 쉽게 소다가 타버릴 수 있어서 발열판을 갖다 놓게 되고, 자, 그 다음에 LED라고 부르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고 하는 LED라는 것은 주로 비대너지로 에너지 차이만큼 방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점에서 빛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 게 바로 LED가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 LED가 가장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이오드가 되겠지. 전기 제품에서도 다이오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PN 접합에서의 자, 전류의 특성을 보는데 여기에서 재미난 사실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반자 종류가 누가 있어서 소수 전압반자와 주요 전압반자가 있었단 말이야. 자, P형 반도체 소수 전압반자는 누구지? 전자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N형 반도체 소수 반자는 양공이라는 말이야. 얘네들은 이동을 해. 그럼 전혀 전류가 안 들어오는 또 아니네? 그치? 소수는 이동해, 소수만. 주요는 이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PN 접합에서 양공의 일부들은 자,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수 전압 반자도 이동을 하게 되지. 거꾸로 썼다.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소수 전압 반자들은 약간 엄청나게 작은 양이 이동하지만 주요 전압 반자들은 이동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때 큰일 나겠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 때 박살 날 텐데 이야기 때 갑자기 수준이 확 높아져 이런 류의 얘기를 안 해. 유기적분 베이스를 해서 훨씬 더 우리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나태한 분들 같고 1, 2등급 나오면은 이해해 주겠는데 셋 다 사오고 있잖아 지금. 큰일 났네. 자, 네 번째. 자,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의 특성을 한번. 전류 전압의 특성을 이야기해 보도록
일반적으로 얘는 비용저항이라고 해요. 다혈은 비용저항이다. 무슨 뜻이야? 온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저항이다 라는 뜻이야. 온법칙이 성립하게 되면 전류전압이 어때? 서로 비례하는 관계로 나타나겠지.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세로 쪽은 전류예요. 자, 가로 쪽은 전압이에요. 처음에는 온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 처음에는. 오케이?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돼. 엄청 심하게 증가해. 실제 그래도 그렇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비용저항을 따르는데 이때를 우리는 수방향이라고 해요. 자, 우리 다이오드를 그렸을 때, 자,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에 N형 반도체, 자, P형 반도체 플러스 N형 반도체 마이너스 걸리는 이 상태를 갖다 얘기해서 순방향 바이오스일 때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원래는 역방향 바이오스가 걸리게 되면, 자, 역방향 바이오스가 걸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누가 있지? 소수만이라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설전류라는 게 아주 작은 크기로 생겨요. 누설전류가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돼. 갑자기 전류가 마이너스로 무한대로 증가해. 이걸 우리는 접합 파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전압을 역전하고 걸어주게 되면, 자, 다이오드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슬금슬금 새는 이 소수 전압 운반자에 의한 전류를 누설 전류라고 부릅니다. 누설 전류. 자, 한편 다섯 번째 정류작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정류작용이라는 것은 뭐가 정류작용이냐면, 자, 전류를 종류를 살펴보면 교류전류와 직류전류가 있다고. 교류전류는 발전기에서 생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전류, 그리고 직류전류는 전압과 전류가 항상 일정한 전류를 이야기하는데, 정류작용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포정류. 가장 간단한 회로의 정류작용 회로로, 요즘 이거 중학생에 실험하던데, 교류전원에 다이오드를 연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모든 회로는 저항이 있어야 되겠지. 다이오드만 갖고는 저항을 버텨줄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이때 이 들어가는 전류를 V인이라고 하고, 이 저항 양단간에서 우리가 얻어내는 전압을 Vo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V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살펴보면 V인은 이런 형태로 보여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그려져 있다. 자, 시간에 따라서 이와 같이 나타나 있어. 이것에 대해서 V 아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얘는 전류가 통과할 수 있지. 하지만 아래쪽이 플러스일 때는 통과할 수가 없어. 스토퍼가 있죠. 막고 있다. 회로 스토퍼. 그치? 화살표 방향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아웃 전류는 수방향 바이어스로 걸려 있을 때만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 같이 나머지 전기 에너지는 대결을 소비시켜서 없애버리는 너무 같이.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나는 정류를 우리는 반파 정류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전파 정류가 있어. 전체를 다 정리하는 건데 회로가 가장 기본적인 회로가 이런 회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휘성 브릿지처럼 다이오드들을 병렬로 두 개를 연결해.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직렬로 또 다른 다이오드를 연결해. 자, 그리고 회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기 교류 전원이 있으면 이 교류 전원은 머리하고 발끝에다 직접 연결을 해. 그리고 옆에 있는 R는 이 기호는 점프 기호야. 점프. 접촉하지 않았다는 뜻이야. 실제 회로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 점프를 시켜서. 자, 이렇게 나타내. 그러면 위에가 플러스일 때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자. 위가 플러스면 올라가지. 갈림길에 왔어.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역방향이 가고 가니까 수방향으로 가겠지? 이쪽까지 왔어. 역방향이 걸릴지 아래쪽은? 그러면 전류는 자, 저항을 아래로 이렇게 들고 다시 돌아 나가서 점프를 해서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양방향 다 갈 수 있어. 다 갈 수 있지만 여기는 이미 전위가 높은 곳이에요. 전위가 낮은 곳은 높은 곳을 스스로 흐를 수가 없겠지. 자, 이미 흘렀던 곳은 전위가 높은 곳이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래로만 내려와.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역시 전위가 더 높게 나타나지. 이미 흐른 곳이야, 전위가. 그러면 얘는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다. 반면에 이쪽이 플러스일 때는 들어가지 갔어. 못 가지. 이쪽 방향으로 가지 못 가지. 위에서 아래로 두 경우에 모두 저항에서 위에서 아래로 되고는 그런 것들은 점프했어. 올라갔어. 지나갔지 못 가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고는 이 회로가 가장 간단한 정렬회로. 이거보다 실제 더 복잡하게 쓰는 정렬회로도 있어. 많은 저항을 가지고. 이때 바깥쪽에서 방출되는 전압이 아웃 전압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파 종류는 똑같은데, 자, 입사할 때 입사하는 전력은 대입력하고 똑같은데, 시간에 따라서 전파 종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될 거예요. 근데 이 효과를 또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주기도 해. 여기에다가 축전기를 갖다 같이 대거나 실제로 해서는 축전기를 놓게 되면 이 축전기 역할 때문에 얘네들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어요. 오늘 무슨 때문에? 오역 때문에. 저요? 그래요? 아니었어? 치과 빨리 가서 진짜 빨리 온다고 그랬던 거야? 치과 가서 VIP니까 되게 중요한 빨리 해달라고. 얼마나 이과를 부실하게 VIP하는 선생님이 4년 전에 2에다가 800만 원 썼는데 근데 그거 치료 그냥 자, 그래서 축전기는 얘 전압을 거의 일정하게 만들어줘서 직류에 진짜 가깝게 만들어줘요. 오케이? 축전기 해요? 축전기 받았어. 축전기는 안 하는데 다이오드 정밀로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자 일반적인 다이오드 역할인데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무엇이다? 교류를 무엇이다? 교류를 진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 다이오드의 종류들이 뒤쪽에 나오는데 한개는 거의 안 닮은 것 같아요. 발광 다이오드가 있어. 전자가 내려올 때 에너지 차이만큼의 비광격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해주는데 비에너지 방출해주면 얘는 LED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역으로 광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레이저 했니?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 말만 하고 하는 소리 하지 말자. 시간 방지해지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빛 방출하는 건 설명 그냥 아까 했지? 특별하게 여기 책에 보시면 지라발륨이라는 물질이 있어. 살펴보니까 지라발륨 13조 원소와 14조 원소를 15조 원소를 직접 혼합한 거야. 그럼 파란색 다이오드가 돼. 자, 가장 대표적인 다이오드가 비소화갈륨이라고 하는 물질이거든. GAS라고 써. 선생님이 옛날에 반도체에서 다녔잖아. 근데 그때가 1990년이란 말이야. 대학 졸업해 다닐 때인데 회사 연구동 옆에 보면 회사 전체 영역의 바깥쪽에 있었어. 라인이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 얘들 존내 부러웠어. 왜냐하면 선생님은 가장 끝 라인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후의 제품 만드는 라인에 있어가지고 항상 바빠. 하루에 몇 시간 일했냐면 아침 8시부터 회의 시간 포함해서 아침 8시부터 밤 2시까지 일을 해서 시간이 부족했어. 테스트 시간이. 매일 일주일에 이틀 쉬고 한 달에 이틀 쉬고. 그래도 엄청나게 바쁘게 생활하는데 얘네들은 맨날 나와서 놀더라고. 족구하고 막 놀아. 그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저 새끼 도대체 뭐야? 알고 봤더니 삼성이 그때부터 LED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이전부터 라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LED 판넬을 만드는 거지. 그게 지금 텔레비전의 주체로, 디스플레이의 주체로가 되고, 이런 거 만드는 게 아니고 판넬을 만드는 반도체에서 판넬을 만드는 역할하는 거를 연구했던 거지.
지금은 이 사업체가 뚝 떨어져 나와갖고 천안 쪽에 있다. 자, 한편 알루미늄 갈륨이소라고 하는 물질을 혼합하게 되면 얘네들은 빨간색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움, 지라, 갈륨을 사용하게 되면 얘는 초록색이 되는데 모두 13족과 15족의 결합이야. 그치? 14족 없이. 그죠? 자, 이런 결합으로 각각의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소자가 무지무지 작아갖고 얼집이 세 가지 소자를 형성하게 돼서 이게 화소가 되는 거야. 픽셀이라고 하는. 오케이? 이게 한 픽셀이 된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B 간격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B 간격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빛이 여러 가지 종류로 발생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광다이오드라는 얘기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광다이오드는 리모컨 수신부에 있는 다이오드야. 리모컨 수신부에 있는 다이오드가 광다이오드인데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여기 피해접합 다이오드가 있어. 피해접합 다이오드가 있거든요. 자, 이때 에너지 그림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LED와 반대로 이 아이들에게 접합점에다 빛을 주게 되면 그 빛 에너지를 받아서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들이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그럼 아래는 P형 반도체는 뭐가 형성되기 시작하지? 양공이 생기고 이쪽은 전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접합점에 이런 전하들이 많아지겠지. 그럼 자연 확산을 통해서 양 끝단 부분에는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하니까 얘는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배터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PN 접합점에 빛을 쪼여줘서 반대작용으로 일반적인 다이오드 반대작용으로 이런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이저라는 것은 3준위 레이저와 4준위 레이저가 있거든. 뭐 펌핑 이런 거 배웠니? 전혀 얘기 안 하셨니? 펌핑 전혀 얘기 안 하셨어? 역전 무슨 역전이라고 하지? 뭐 준안정 상태. 좀 열심히 만들어주죠. 바구니 알죠? 전혀 안 했어? 네. 자, 그랬으면 넘어갈게. 밀도 반전. 역전이 아니고 밀도 반전. 그거 얘기 안 하셨어요? 패스할까 없다. 간단하게 설명해 줄까? 그냥 패스할까? 가끔 수능의 문제 나왔었어 옛날에. 요즘 이제 다 다이오드 바뀌었을 뿐이야. 수능특강 콜라가 나오면 수능특강은 안 나와. 패턴에 나와. 패스하자. 그러면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사실 전류의 자기작용. 1. 자석과 자기작. 이 책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알아? 이 책 수준이 언제 배우면 가장 좋냐면 대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내가 이때까지 물리를 배우면서 물리가 실생활에 어디에 이용되고 있냐 라는 거를 리뷰로 배울 때 가장 좋은 책이야. 이걸 처음부터 배우는 건 순서가 아주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야. 내가 물리를 배웠는데 물리의 어떤 것들이 생활에 이용되지? 생활에 이용되는 물리를 먼저 공부할 게 아니고 기본적인 물리학을 공부한 다음에 생활에 이용되는 물리학을 배우는 게 훨씬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지. 그 과정을 꺾고 짜는 미친 새끼들.
이유를 봤더니 왜 그런지 알아? 이 교육과정 기본적으로 짠 게 화학과 교수하고 지구과학과 교수야. 그래서 생명도 엉망진창이고 물리도 엉망진창이야. 물리교육을 어떻게 물리과 교수가 짜잖아.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아니 화학하고 지구과학 있잖아요. 통합과학도 똑같아. 통합과학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통합과학 해본 사람 알걸?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응용량 물론이잖아. 속도速力도 모르고 질량도 모르는데 무슨 운동량을 배우냐고. 뭐 완전 미친 짓이지. 그럼 처음부터 새로 가르치려 하면 그거 미쳐나는 거지. 안 가르쳐 주지. 어떤 선생님들이 거기부터 새로 가르치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들이 아니야.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살펴보자. 기억을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방학 때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자석과 자기장 굳이 안 해도 되겠죠? 해줘요? N극 있고 S극 있고 지구도 거대한 자석이고 이건 필요 없는 얘기들이잖아, 그렇지?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서로 겹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교차하지도 않고 새로 생겨나지도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또 자석과 세부치의 사용에 작용하는데 같은 종류끼리는 청력, 다른 종류끼리는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얘기. 또 자기 쌍자라고 해서 자기장을 자석을 쪼개다 보면 결국에 뭐가 된다?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자석이 나타나는데 그게 자기 쌍자다 또는 자기 쌍자 모먼트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뒤쪽에 자기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때 이야기했던 얘기들이야. 그지? 가장 중요한 게 전자 스핀, 전자의 궤도 운동, 양성자, 중성자의 스피닝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지요. 자, 그러면 자기장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한 페이지 가볍게 넘어간 것 같아요. 쓸 거는 다 써주고 하자. 1. 자석과 자기장. 자, 2 와야 되겠지. 자, 자기장은 기울고 비고 원의 벡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자기장이라는 것은 개념상으로 두 가지 개념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드렸어요. 첫 번째,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 그 다음에 또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선속. 자속 밀도라고 얘기했었죠. 자, 자속 밀도 대신에 자기 선속 밀도.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자기력선의 다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다발이라고도 표현해요. 자, 이 자기장은 항상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장은 항상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요. 자,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편 자기 선속이라는 게 있죠. 자기력 선이라는 게 있죠.
요즘은 이 책을 자기선이라고 하는데 대학 과정에서 얘를 자기선이라고 불러요. 자, N극에서 나왔어요. 들어가는 자, 자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N극과 S극이 있더라고. 그래서 자수의 바깥쪽에서는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고요. 자, 이런 모습을 갖게 되고 자석의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고 이렇게 또 재미난 게 이런 것도 있어. 나중에 배울 건데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폐 공면에 대한 이미의 폐 공면에 대한 R자 자기선속은 0이야. 무슨 뜻이냐면 들어가는 게 있으면 항상 나온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어떤 위치에서 잡든 항상 똑같아. 이해해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다. 나중에 벡셀방정식을 볼 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성질들을 그냥 빠르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기력선 N극에서 S로 향하는 폐곡선을 이룬다. 자, 즉 바깥쪽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고 있다. 자기력선상의 한 점에서는 접선 방향이 그 점의 장장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한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 자기력선이 조밀할수록 자기력선은 자기장은 크고 자기력선이 듬성듬성이 있다면 자 소하다라고 한다면 자기장은 약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자기력선 간격이 조밀하면 그 위치에서 자기장이 센 것이다. 자기력선 도중에 끊어지거나 자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선 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선 속을 phi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이용할 때 매우 중요한 아이가 되는데 이런 걸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적분까지 한번 그때 잘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생략. 학교에서 적분을 하셨어?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생겼어요. 생략해서 맞지? 수행이 없는데 아니 쌤이 필기를 무슨 많이 해주셨어?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시험에 안 된다. 시험에 안 되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해줘? 전 이미 이렇게 알고 있죠. 방학 때 했던 거야. 종이 방학 때부터 이걸 자, 이쪽에 단면적이 A야. 자, 이때 자기장이 세기가 B라고 한다면 자기장은 1제곱미터를 여기가 1제곱미터야. 1제곱미터를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가 비계라는 뜻이야. 자기선 수이 비계라는 뜻이야. 그럼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한번 빼보자. 1제곱미터를 지나는 자기장이 자기력선의 수가 비계라면 A라는 면적을 지나는 A제곱미터를 지나는 면자 전체 자속을 phi b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phi b는 뭐가 돼? B 곱하기 A가 된다. 단위는 라지 W 스몰이 있어서 웨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웨버라는 단어에 절벽을 펴서 웨버라고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자기 선속이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자기장을 어떻게 얘기하면 책은 책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할게. 자, 자기장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B는 A분의 파이 B다 라고 쓰게 됩니다. 나중에 법칙도 얘기 잠깐 했었었는데 이 5는 전화가 주어져 있으면 하지 말자. 자, 이 5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우리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 주게 돼. 자, 얘는 어떤 면적에 대한 적분값이 돼 b 극 da라는 값이 뭐가 되는데 0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핵공면에 대한 값이고 일반적인 자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어떤 면에 대해서 b 극 da 자 이것을 우리는 자속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아마 식 여기까지 써드렸던 것 같아 옛날에. 근데 잘 안 나와. 이거 2학년 2학기 때문에 그거에서 자 그래서 자속에 대한 정의 이야기했었고 이때 자기장의 단위는 이렇게 쓰기로 했다. 지금 얘는 a분의 5b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웨버 제곱미터가 되겠지. 이거를 t라고 하고 뭐라고 해? 테슬라라고 해. 역학적 심의 관계를 갖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 자, 얘는 뉴턴 퍼 암페어 미터라는 단위를 갖기도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자기장의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산은 하나도 없었지. 그래서 외우는 것만 하셨지. 그래도 외우고 하는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가정법만 이야기하도록 하자. 나중에 이거 빌서발 법칙이다. 빌서발 법칙, 암페로 법칙이다. 이런 법칙 갖고 다 배우게 되는데 암페로 법칙 했다고? 비어서발을 해야지. 했어 여기서? 시험엔 안 낼 건데? 이거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중에 여기 키로인데 되게 많았거든? 키로인데 순탕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계산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야. 내일쯤에 선생님 문제 뽑아줄게. 수트. 지난번처럼 프린트 만들어갖고 뽑아줄게. 이거 그렇게 많아. 짜증날 정도로 많아. 되게 어려워. 선생님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도선을 3개, 4개를 놓고 막 그 안에 표를 줘놓고 그 표를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직선 도선으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살펴보죠. 직선 도선으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야기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기장의 모양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고등학생이어서 말이야. 걔네들 과자도 줘, 콘서트다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잖아. 그렇죠. 자, 이쪽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겨요. 자,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있는데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겨요. 여기에 나침반을 가져다주면요, 나침반의 N극이 특별한 방향을 가리키는 배열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30일 내리트에서 많이 빠졌다면 어디로 갔대? 뭘 받았어요? 받았어요. 애들 많이 빠졌다던데. 아, 손에 진짜? 가수 네, 아니야? 네, 저 가봤어요. 장르 왜 하나도 안 가니? 너 때문에 살지. 양보는 여기서, 오수환 여기서. 누구? 되네. 있어요. 피해자. 꼭 피해자야, 왜? 피해자 호소. 피해자 호소인. 피해 호소인? 네. 야, 피해 당한 애한테 호소인하고 차별하는 거 아니야? 여기 피해가 아닌데 자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구라치고 있어요. 선생님들 다 믿어줘. 선생님들이 믿어주셔? 자, 이때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류 I가 있어. I가 있고 이 둘레로 누가 자기장이 도는 거야. 자, 근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점점점 어떻게 돼? 멀어지고 있다는 거. 간격이 멀어진다는 건 듬성듬성해진다는 얘기지. 조밀해지지 못한 얘기지. 그럼 자기장이 감소한다는 뜻이 되고. 자, 이때 자기장의 크기는 U로 배웠니? K로 배웠니? U로 배웠어? K가 더 좋아. 자,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B는 2파이는 유제로 2파이분의 U0 곱하기 R분의 I 얼분의 I가 되고 여기서 U0라는 값은 4파이분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자, 이 위에 단위 위에는 진공률의 유전율이라고 해요. 잘 투자율이라고 해요. 진공률의 투자율.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 나중에 대학 가거나 전기전자 가면 뭐 감수율도 배워야 되고 그거 다 배우는데 폴라리제이션도 배워야 되고. 이걸 퍼미어빌리티라고 할 거야. 영어로 퍼미어빌리티라고 할 텐데 나중에는 자기 감수 이름이 뭐였더라? 영어 좀 안 쓰니까 까먹는구나. 서셉 뭐였지? 까먹고 영어 공부 안 했어. 영어 공부는 또 해야 되겠어. 어셉트 서셉. 서셉션 아니, 이렇게 쓰는 기호가 있어. 카이 카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자기장의 크기는 이런 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셀수록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프 관계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어뢰 관계
비례하고 I에 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자기장의 방향. 자,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겠다. 옛날에는 오른나사를 썼는데 오른나사를 사용하는 교육 방식이 다 없어졌어. 왜 없어졌냐면 나사를 돌릴 줄 몰라. 기계로 지직지직하게 돼. 오른나사를 정확히 몰라. 맨날 오른나사가 있거든. 자, 얘는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만약에 전류가 I에서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 쪽으로 엄지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놔요. 자,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두 손을 감아줘요. 자, 이때 엄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면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은 자기장 방향입니다.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해주고 있다. 얘기 나온 김에 얘네 방식 얘기해줄까? 이걸 암페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암페르 법칙 이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암페르 법칙은 어떤 특정한 암페르 법칙 안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결정하는 법칙이야. 그래서 암페르 법칙은 원래는 인테그럴 S B 도트 ds 대신에 dl이라고 쓸 수 있어. d0 IENC라고 써서 표현해주고 있는 게 암페르 법칙이거든. 근데 뭐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으니까 안 쓸게. 응? 자, 한편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살펴보는데, 자,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결론적인 얘기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결론적인 얘기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원형 도선이 있는데 전류가 윗부분에서 뒤쪽에서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 방향으로 전류가 되고 있다. 자, 이때 이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게요. 이거 원래는 비호사방 법칙 이용해 갖고 이 축상에 있는 모든 지점에 대한 자기장을 다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원형 도선 중심에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그 부분이니까. 자, 그럼 이쪽에서는 전류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전류가 어떻게 하고 있니?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지. 맞아요? 자, 정면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주변에서는 자기장이 약간은 좀 찌그러진 형태로 똑같이 감아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실제로 위에도 마찬가지야. 전류가 나타나면 감아지는 형태로 자기장을 표현해주면 돼요. 오케이? 여기도 감아지니까 아래에서는 이 방향이 되겠지. 뒤에서는 그 반대 방향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찌 됐든 이곳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어. 아래쪽도 마찬가지지. 아래쪽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동심원적인 모습으로, 동심원적이 아니고 찌그러진, 자, 이런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자기력선은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이 된다고 그랬지? 무슨 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N극에서 나와서 S극 들어간다고 했잖아. 이 극의 역할이 뭐가 되는 거야? N극, 이쪽이 S극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러면 자기장의 모양을 이야기해보자. 방향부터 얘기해볼까? 이 자기장의 크기를 얘기해보자. 얘가 자기장의 모양이라고 하지. 자, 자기장의 크기를 한번 보자. 자기장의 크기. 자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디에서의 크기야? 중심에서의 크기야. 얘 반지름이 라지얼이라고 한다면 정해진 값입니다. 이걸 라지얼이라고 한다면 자기장의 크기는 2분의 뮤 제로 곱하기 라지얼분의 i가 이 자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유제로는 또 큰 값이야.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빠르게 정의하는 방법을 보자. 얘는 니네 선배들 얼마나 좋아하냐. 중학교 3학년 때 대학을 다 해놓고 입교서까지 다 끝냈거든. 끝까지. 그래서 학교 가서 이딴 거 배우니까 막 날아다니지. 이 학원은 이상하고 꼭 애들이 다 배운 다음에 나가버리면 어떻게 독일고 가르쳐주는데 내신임 방과 독일고 하는 건 누가 나눠서 가르치면 훨씬 더 애들이 더 재밌어 할 텐데 새로 들어온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처음 들어온 애들 이런 거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막 계속 했던 애들 똑같이 하면 아주 같은 애들 쉬쉬 같은 애들 뒤차잖아. 했던 거 또 하니까 잘하지 못하는 거야. 강민도 옛날에 다 했던 거지. 그 지겹지, 그치? 지겨울 학교 같은 거 또 하고 문제만 드립다 그냥 때려잡아서 되는데 내신 같은 거 손송이 같은 경우도 비법 노트 있어. 자, 자기장의 방향을 이야기해보자. 자기장 방향은 자, 좀 전처럼 오른손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잡아두면 학원 운영하는 뭐가 코드가 안 맞아. 자, 이쪽을 살펴보니까 이쪽은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 이때 오른손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 오른손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줬을 때 오른손가락에 엄지손가락을 위로 똑바로 펴봐. 좀 전거하고 모양이 똑같네, 그치? 하지만 손가락의 역할이 바뀌었어. 자, 내 손가락의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이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N극이 있는 방향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때 자기장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때부터는 N극과 S극이 구분되어지는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해 주자. 오케이? 그래서 원형고리에 의한 자기장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았어요. 자, 이번에는 소레노이드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소레노이드.
물질의 자성까지 다 끝내자. 학교에서 물질의 자성 했니? 상자성, 강자성 안 했어? 거기까지 안 나오고. 패러데이 법칙 때문에. 아 그래? 패러데이 법칙 너네 했어? 같은 거 아니죠? 패러데이 법칙은 하고 그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저희 토로이드 안 한다고 했어요. 토로이드 안 한다 그랬어? 네. 이렇게 안 하는 게 많아. 저 계기판까지 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거기부터 시작했었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계기판? 먼저 MRI부터 시작했는데 그날 너무 졸려가지고 잤어. MRI? MRI는 아 네, 디귿자 조선 그거 했는데 자기장에서 봤는데 프린터하고 많이 다르긴 하네 그럼? 어? 지나가고 안 하고? 토요일도 안 하는데 이거 알아보면 먹어. 수능에 있어. 사람이 이걸 걸.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고. 응? 뭐 전동기 안 된다고 그랬어? 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들었어요. 이거 안 나온다 한 적이. 선생님이 지우라고 했어. 너무 쌤. 왜 그랬지? 지구가 있어야지 알겠다. 그리고 집중 지구가 되게 잘하잖아. 현성이 말은 신뢰성이 떨어져.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 따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솔레노이드는 다중 원형 폴리제. 자,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게 자기장의 모습을 이렇게 유한한 솔레노이드는요 막대자수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사용하는 솔레노이드는 무한 솔레노이드야. 무한히 긴 솔레노이드를 얘기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얘는 자 이렇게 보자.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을 향해서 나타나는데 자 균일한 자기장이 나타나.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자 막대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유사한 모습으로 자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서 균일한 자기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막대자석의 자기장과 비슷하다. 자, 이상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자, 이거는 소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다. 자, 소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B는 뮤 제로 곱하기 n i야.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관계수야. n은 L분의 n이라고. 이게 말이 수능에서 나왔던 말이 많았던 얘기지. 많이 감겨일 때 자기장이 쓸지 안 쓸지 비교하는 거야. 조밀하게 감겨일 때, 빽빽하게 감겨일 때, 둘 다 다 맞는 얘기야. 왜? 많이 감겨있다는 데인데 제한이 조금 있었지. 어떤 특정 길이에 대해서 많이 감겨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조밀하게 감겨있는데 조금밖에 안 감겨있어. 두 번 감겨있고 세 번 감겨있고 이래. 그럼 효과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일정한 길이에 많이 감겨있어야 받는다라고 하는데 물리학의 해석을 잘못했어. 물리학에서 그냥 조밀한 걸로 표현을 해놨어. 실제로 한 길이에 한 번 감지 않아. 왔다 갔다 계속 감는 게 상식이야. 몇 겹으로 감는 게 상식인데 헛소리들하고 앉았더라고요. 머릿속에 똥들 맞춰가지고 어떻게 물리교육을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하고 말꼬리 잡아가고 그렇게 하려고 자꾸 또 문제들이 자꾸 이상해지고 수능 문제들이 이상해지지. 일반적인 물리 문제 푸는 거하고 수능 문제 푸는 거하고 상당히 다르거든. 수능 특강 풀어보니까 그치. 어떤 건 물리 내용 몰라도 못 푸는 문제들 굉장히 많아. 자, 그런 거 보면 답답해. 자, 그래서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가운수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자기장의 방향. 자, 코일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여기 둥그런 원통을 잡아놓는 것은 코일이 전류가 감기 방향을 명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원통을 잡아놓는 거야. 원통이 없는 문제들이 더 많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원통을 안 그려놓은 문제들이 더 많아. 실제 문제에서 코일만 그려놓는단 말이야. 칠판에서 명시성을 주기 위해서 전류 방향에 대해서 아래서 밑방향으로 나타나고 이게 앞면에서. 그러면 감아지는 거야. 오른손으로 전류 방향으로 감아지고 엄지손가락 방향이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잡아줍니다. 내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이고 또 이게 이쪽에 N극이 나타나는 방향이 되겠다. 반대쪽은 당연히 S극이 되겠지. 이해해요? 자, 이 안에다 철심을 넣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지?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가 더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 강한 자석이 돼. 근데 이 철심은 연철이라는 철을 얻어야 돼. 못을 가열해서 천천히 시키면 연철이 되거든. 연철이 돼버리면 철이 자성을 띄었다가도 바로 전류가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요. 근데 일반적인 강철은 자석의 상태로 남아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석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 이 전자석 이용하는데 되게 많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가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각에서